주행 모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인디비주얼에서 이런 스티어링과 엔진과 변속기를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내에 스포티한 좌석 지지대, 스포츠 스탠다드로 초기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스티어링은 컴포트, 엔진은 스포츠, 변속기는 컴포트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탐구해볼 연비와 관련돼서 세팅한 부분인데요. 스티어링은 뭐 컴포트와 스포츠는 무겁고 가볍고 차이죠. 엔진의 스포츠와 컴포트 차이는, 스포츠는 엔진이 안 꺼져요. 언제 꺼지냐면 차가 정차를 해야만 꺼집니다. 그 외로는 엔진이 꺼지지가 않고요. 엔진 컴포트로 하게 되면 엔진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필요 없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차후에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과정이 있어서 컨트롤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엔진은 스포츠, 변속기 컴포트는 변속 타이밍을 설정하는 건데요. 컴포트면은 한 1500에서 1800rpm 선에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매우 빨리 이루어져요. 물론 이거는 악셀 전개량에 따라 다른 건데, 악셀을 좀 강하게 밟으면 당연히 늦게 변속이 되겠죠. 킥다운도 일어나고. 근데 일반적인 가속 상황에서는 매우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드와 배터리 컨트롤 모드보다도 더 빠른 변속 타이밍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빠른 변속 타이밍이라는 것은 낮은 RPM에서 변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내 스포티한 좌석 지지대 꺼짐을 해놓았는데, 켜놓으면 사이드 볼베스터를 제가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조금 더 감싸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화, 스탠다드 초기화 하시면은 다 스포츠로 바뀝니다.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자, 여기는 에코프로 시트 히터를 끄게 되면 효율성이 95%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배터리를 100%에서 5%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엉따가 따뜻해집니다. 엉따의 최대 출력을 내는 겁니다. 에코프로 시트를 활성화시키면 엉따가 조금 덜 따뜻하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냉난방을 끄게 되면 이제 그냥 에어컨이 풀로, 내가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얘는 효율이 좀 커요. 20%입니다. 20%. 자, 여기서 5%, 여기서 20%, 라이트 시야에서 5%입니다. 이거를 킴으로써 5% 효율이 올라가고, 이거를 킴으로써 20%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걸 눌렀을 때 비로소 이 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쥐어 짜내는 모드가 되는 겁니다. 스티어링은 뭐냐면, 이건 효율하고 상관은 없고요.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할 때 핸들이 어떻게 무겁게 할까 가볍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표준 설정이라는 거는 차량의 시동을 처음 켰을 때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로 시동이 켜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행 가능한 만큼의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의 시동을 켰을 때 디폴트 값으로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차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성인데, 이렇게 30%, 40%, 100%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주행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행 모드는 다 살펴봤고요. 외부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향 지시등 전면 횟수 한번, 3번. 후방 주간 주행 등, 이거는 데이라이트가 뒤에도 켜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후방 주간 주행 등은 꺼놨습니다.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은 이제 우핸들, 좌핸들 설정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우핸들 두셔야 돼요. 환영 인사 및 작별 인사, 웰컴 라이트입니다. 웰컴 라이트. 가까이 가면은 불 켜지고, 멀리 가면은 좀 늦게 꺼지고, 저는 요거 필요 없다고 꺼놨습니다. 도어 손잡이 조명은 필요하겠죠. 홈라이트는 내부 조명이 언제 꺼지나 라는 거를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20초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부 조명에 관련된, 조명 관련된 얘기는 다 됐고요. 운전자 어시스트,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설정을 잘못해놓고 운전을 하시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약간 필요 이상의 보조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정면 추돌 기능은 일찍으로 해놨습니다. 이 일찍이라는 거는 이 장치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중간, 늦게 일찍 해놓으면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차량이 먼저 대응을 해주고 경고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고요. 저는 일찍을 추천드리고요. 측면 추돌 경고 기능은 조향 간섭도 해요. 그래서 차가 옆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차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밀기도 하는데, 제가 주행을 하면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봤어요. 이 차는 차선을 변경하려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옆에 차와 가까워지거나 그러면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켜놔요. 저는 켜놓는데, 운전자 어시스트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를 하지 못하신다거나 이런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인데요. 가장 늦게 경고가 된다는 건데요. 일찍 해놓게 되면 차선이 조금 멀리 있어도 여기에 이제 경고를 하고요. 핸들이 진동을 하는 경고를 하는데, 소리도 뭐
뚝뚝뚝 나고요. 근데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선에 붙어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유동적이지 못해서 제한적 60km 이상에서 넘어갈 때만 경고가 울리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차선이 인식이 된 다음에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차선 인식이 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향 간섭도 확인해놨어요. 제한적으로 두면서 조향 간섭을 해놨습니다. 조향 간섭이 싫으신 분들은 뭐 중간이나 일찍이로 해놓고 조향 간섭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이런 기능들을 좀 신뢰하는 편이라서 켜놨습니다.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은 깜빡이 켰을 때 차가 있냐 없냐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이것도 늦게 차량이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해놓게 되면은 차선 변경할 때마다 계속 경고가 울릴 겁니다. 약간 운전이 좀 서툴다,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찍 해놓으셔도 무방하지만 충분히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차량을 인식하는 건 더 멀어야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늦게. 그리고 조향간섭 꺼놨습니다. 얘가 조향간섭이 생기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차선 변경할 때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조향간섭은 꺼놓았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트에서 이제 안전 및 경고 부분을 설정을 해봤고요. 다음 속도 보조 장치. 속도 보조 장치는 제가 좀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은 수동 적용. 수동 적용이라는 거는 주차 및 정렬입니다. 이거는 주차할 때인데 후진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차 기능 관련된 거는 후진할 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물론 버튼으로 강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PDC 자동 활성화. 이 기능 제가 PDC가 뭔지 모르겠는데 서행으로 가다가 차량에 근접하거나 장애물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떠버립니다. 서행으로 어떠한 장애물, 벽이 됐건 차가 됐건 뭐 라바콘이 됐건 그 경계석이 됐건 이런 부분과 가까워졌을 때 주차 센서가 울리면서와 동시에 화면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건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제동 기능 액티브 PDC. 이거는 후방이나 측면으로 서서 이동할 때, 주차할 때 서서히 후방이나 측면으로 이동을 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강제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거를 켜놨는데 어둡거나 그럼 안 보일 수도 있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게 저는 주행하다 사고 나는 것보다 주차하다가 긁거나 휠을 긁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켜놓는데 약간 주차하시는 공간이 작으신 분들은 매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꺼두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액티브 비상제동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주차하지 못하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후방 비상제동과 측면 비상 브레이크 간섭. 주차 보조는 후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뜨게 되는데 뜨게 되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표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정차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주차 공간 있을 때 음향 띠딩 이런 효과음이 나타나는데 사실 주차 보조 기능은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차를 사서 지금까지 모든 차를 사면서 지금까지 주차 보조 기능은 야 내 차 이런 거 돼 라고 보여주기 제외하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교차로 통행 경고 기능은 이거는 후진을 하거나 서양으로 진입을 할 때 카메라가 이제 앞에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교차로가 상황에서 어떤 물체가 오거나 사람이 접근한다거나 그럴 때 경고를 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 안전 기능은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노라마 뷰 GPS 기반은 이 파노라마 뷰를 보여줄 때 GPS 기반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 오면 자동으로 주차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써봤는데 주행하다가 이 위치에 들어오면은 카메라가 켜지는 건 좋은데 후진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뷰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DC 음량 이거 경고 소리죠. 띠띠띠띠 소리인데 이거 소리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저는 제일 작게 해도 다 들립니다. 작게 하세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주차 및 정렬 관련된 정보가 끝났고 스티어링 휠 피드백은 간단합니다. 진동 3기 저는 강하게 해놨습니다. 강하게 좋고요. 조명 요소는 저기 보이시면 저 빨갛게 불 들어온 부분 있죠. 저 부분에서 노란빛과 빨간빛이 들어옵니다. 왜 이걸 안 보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거는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 어시스트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밝기와 높이 회전 요거는 기본적이겠죠. 내비게이션 볼까 말까, 안전거리 정보 볼까 말까, 추가 표시는 뭐를 할까 이런 건데 저는 자동, 이게 주행 모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 주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를 변경하면 이렇게 RPM 나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밝기는 저는 제일 어둡게 해놨어요. 생각보다 밝아서 눈에 잘 보이고요. 근데 야간이 되면 생각보다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어둡게 해놨고, 높이는 제일 높게 해놨어요. 시야에 방해가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일 높게 해놓고 쓰면은 시선을 내리지 않고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앞에 뭐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는. 회전은 뭐 앉아서 보시고 보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서 가까워졌을 때 삐비비빅 경고가 나오면서 화면에서도 빨갛게 안전에 대한 경고가 뜨는 겁니다. 추가 표시는 처음에 봤지만 자동 하시죠. 속도 보조 장치, 아까 그 메뉴입니다. 다음에서 인포테인먼트 목록 표시.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계기판 해놓으면 시선이 떨어지니까 좀 보기 그렇고요.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노래 틀으면 나오는 건데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높이 제한은 정보 양을 좀 줄이는 거예요. 시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시야 가리지 않게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 계기판은 말 그대로 이 계기판을 이야기하는